걷는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일일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예전엔 동네 장도 보고 손주도 안고 뛰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버스 한 정거장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욱신거리면서 그날 하루가 힘들어진다고 하세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운동하면 좋다기에 따라 했는데 요즘은 더 아파요. 오히려 안 하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분은 유튜브에서 본 노인도 할 수 있는 하루 만보 걷기를 따라 하셨고 그 결과는 무릎 통증과 엉덩이 관절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나를 살리는 건 운동이라는 믿음, 어디선가 본 정보 하나라도 놓치기 싫은 간절함,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운 나이이기에 더 미리 준비하고 싶은 심정. 하지만 안타깝게도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늘 이롭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운동은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할 것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60세에서 90세 사이의 분들 중 대부분이 모르고 계시거나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픈 부위를 참고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조금 아픈 건 괜찮다. 몸을 써야 더 나아진다는 말, 노년기에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증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부위가 움직이기 싫다는 뜻이고 조금만 더 쉬게 해달라는 몸의 언어입니다. 특히 관절 통증을 무시한 채 운동을 계속하면 연골은 더 빠르게 닳고 관절염은 더 깊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어릴 땐 준비 운동이 없어도 버틸 수 있었지만 노화된 근육과 인대는 순간적으로 늘어나거나 수축하는 것에 매우 약합니다. 운동 전 5분에서 10분 간단한 관절 돌리기와 호흡 스트레칭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어깨, 무릎, 발목은 천천히 돌리고 풀어주셔야 예기치 않은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틀 연속 격한 운동을 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느린 만큼 회복도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틀 연속 고강도 운동을 해도 회복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최소 하루, 가급적 이틀 간격을 두고 같은 부위의 운동을 해야 근육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운동이란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리한 하루보다 꾸준한 하루가 노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그건 결국 움직일 수 있는 내 몸을 오래 지키는 것입니다. 당장 체중을 줄이기 위한 것도 근육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일도 일어나서 걷고 다음 달에도 손주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1년 뒤에도 내 두 발로 병원에 올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운동입니다. 이제 다음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나머지 4가지, 특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걷기, 계단 운동, 그리고 노년기 실내 운동의 위험성까지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제 진료실에 오신 한 어르신께서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전 평생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요즘은 오히려 겁이 나요. 주변에서 다 걷기 하라, 계단 오르라, 유튜브 보고 따라 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나한텐 맞는 걸까요? 그 질문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운동이 좋다는데 왜 나는 더 피곤할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괜히 시작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진 않을까? 사실 운동은 맞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하루 만보 걷기 같은 정량 목표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만보 걷기. 어느새 많은 시니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 만보. 시간으로 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30대에서 40대 중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65세 이상의 분들은 이 기준이 오히려 과도할 수 있습니다. 걷는 걸 좋아하시는 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몇 걸음이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은 단단한 바닥에서 걷는 대신 공원이든 흙길이든 충격을 덜 받는 곳에서 걷는 게 낫고, 신발도 최대한 쿠션감이 있는 것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단 오르기를 운동 삼아 하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심폐기능과 하체 근력을 함께 자극하는 유익한 운동이긴 하지만 노년기 관절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무릎에 이미 염증이 있거나 관절 간격이 좁아진 분들은 계단은 오히려 관절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단을 자주 오르던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2달 만에 무릎 연골이 절반 가까이 닳아버렸습니다. 평소 뼈 상태나 관절 건강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계단 운동을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여섯 번째, 동작이 빠르고 반복적인 실내 운동 영상 따라하기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TV에서도 노인도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동작을 빠르게 하거나 균형 잡기 어려운 동작을 따라 하다가 넘어지거나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작은 미끄러짐이나 무릎 꿇기만으로도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좋아질 거야 라는 착각을 갖는 것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 방식은 나한테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운동을 계속하는 건 몸의 회복력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동은 노년의 자기 몸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오늘 내 에너지는 어떤지, 쉬어야 할 날인지, 가볍게 움직여야 할 날인지, 그걸 듣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하나라도 기억하신다면 앞으로의 운동이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오신 삶만으로도 충분히 멋지고 위대한 겁니다. 운동은 내 몸을 위한 선물이지 절대 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 햇살이 부드러울 때 잠깐 걸어보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날 오후 진료실에 들어오신 또 다른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들어 숨이 차고 다리가 자꾸 후들거려요. 그래서 운동이라도 해볼까 싶어서 헬스장에 등록했거든요. 근데요, 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도 못 자겠어요. 운동이 좋다더니 왜 이럴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운동,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운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운동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운동은 더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젊었을 땐 몸이 금방 회복합니다. 하루 이틀 무리해도 다시 버텨주는 체력이 있었죠.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다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근육 회복이 늦어지고 과한 운동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씩 걷기보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쉬엄쉬엄 천천히 걷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주 3회 이상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걷기만 해도 혈압은 서서히 안정되고 혈당은 내려가며 무릎 통증도 줄어듭니다. 둘째, 운동 전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건너뛰십니다. 나는 그냥 걷기만 하니까 괜찮겠지 하시는데 걷기라도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근육이 뻣뻣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무릎, 발목 주변은 간단한 동작이라도 운동 전후에 풀어줘야 근육이 놀라지 않고 관절에 부담이 덜 갑니다. 몸을 돌보기 위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동은 공복에 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 전에 걷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실신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기력이 약한 분들은 절대로 빈속에 운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싶다면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두유 한 잔 정도라도 드시고 나서 움직이세요. 속이 든든하면 몸도 마음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운동을 하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면 즉시 멈추세요. 운동을 하는 동안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걸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어지럽고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쿵쾅거린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무조건 중단하고 그늘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몸을 진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절대 이겨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프면서까지 하는 운동은 몸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마세요. 누구는 헬스장에서 하루 2시간 운동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등산이 좋다고 해도 내 무릎이 버티지 못하면 그건 나에게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내 몸과의 화해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조금 더 그렇게 쌓이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계신 그 작은 걸음이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게 노년의 운동입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해가 기울 무렵이면 유난히 조용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동자에 피곤함이 가득한 그런 분들. 얼마 전에도 그런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나는 운동을 하면 자꾸 화가 납니다.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냥 지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건강을 위해 하는 건데, 운동만 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고, 사람도 피하게 되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은 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려 했지만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노년의 운동은 단지 근육을 키우거나 관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마음이 더 외롭고 몸이 아프고 어디선가 괜히 서러운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건 운동을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확인해야 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혼자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운동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훨씬 덜 피곤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딸과 함께 걷는다든지 동네 복지관에서 또래 분들과 함께하는 스트레칭 수업에 나가본다든지
작은 변화가 운동에 대한 인식을 바꿔줍니다. 혼자 운동을 고집하는 분들 중에는 남에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운동은 기분 좋은 피로까지만 하세요. 운동 후에 몸이 뻐근하고 지치고 심지어 다음 날까지 눕게 된다면 그건 지나친 운동입니다. 운동 후에 잠이 잘 오고 식욕이 돌고 가벼운 상쾌함이 있다면 그건 몸이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나치게 땀을 흘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도 조금 움직였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셋째, 운동을 벌처럼 여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살을 빼야 합니다. 운동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들에 너무 위축되셔서 운동을 스스로 벌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운동은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그 시간이 나를 위한 작은 휴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넷째,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곧 몸의 신호입니다. 운동 중에 이유 없는 짜증, 외로움, 슬픔이 밀려온다면 그건 몸이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운동을 계속하지 마시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편안한 곳에 앉아 물을 마시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운동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어야지 힘겨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제 격려가 필요하지 경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몸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 길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한 어르신은 허리를 반쯤 굽힌 채 조심스럽게 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한두 시간씩 매일 했더니 허리가 나가버렸습니다. 젊을 땐 좀 아파도 다음 날 괜찮았는데 지금은 며칠을 끙끙 앓아야 해요. 이제 뭘 어쩌면 좋을까요? 이 말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몸을 위해 시작한 운동인데 오히려 몸이 고장 나는 느낌.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지금을 자꾸 판단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런 몸에 화가 나고 괜히 자책하게 되는 마음까지. 그 마음 참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노년기에는 무리한 운동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은 약처럼 용량과 복용법을 정확히 지켜야 효과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운동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줄넘기, 오래 뛰기. 이런 운동들은 모두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젊을 때는 전혀 문제 없던 동작이 60대 이후부터는 관절과 연골에 잔고장을 남깁니다. 처음엔 시큰하거나 욱신한 정도지만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 연골 손상으로 이어지지요. 특히 비만이 있거나 허벅지 근육이 약하신 분이라면 이런 운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몸에 맞지 않는 단체 운동을 무리하게 따라하지 마세요. 요즘 복지관이나 체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하죠. 에어로빅, 태극권, 실버댄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처음엔 신나고 즐거울 수 있지만 강사가 젊고 빠르게 진행한다든지 주변 사람이 너무 잘 따라한다고 해서
억지로 속도를 맞추려 들면 몸에 큰 무리가 됩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속도, 이 수준이 내 몸에 맞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세 번째, 운동 후에 통증을 좋은 신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근육통이 있어야 운동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통증은 근육 성장이 아니라 조직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틀에서 사흘 이상 지속되는 통증, 움직일 때마다 찌릿하거나 욱신거리는 부위가 있다면 운동 강도를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절대 참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몸이 불편해서 통증이 무서워서 운동을 미뤄두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노년기의 운동은 남보다 더 많이, 더 세게, 더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하게, 더 오래, 더 즐겁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운동은 평생 함께 가야 할 친구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맞는 벗처럼 나란히 걷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은 잘만 하면 약보다 훨씬 낫지만 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왜 위험하냐고요? 몸은 서서히 적응하고 준비하는 존재인데 우리 마음만 앞서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올해 75 되신 분인데 허리 디스크로 한동안 고생하신 후 재활을 마치고 이번엔 꼭 운동해서 건강 되찾겠다며 헬스장 등록을 하셨죠. 첫날부터 30분 러닝머신, 20분 고정자전거, 스트레칭까지 하고 오셨는데 다음 날 허리가 아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열흘 가까이 고생하셨고 결국 운동에 대한 두려움만 더해졌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운동은 서두를수록 병원으로 가는 길이 빨라진다는 것. 그러니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노년에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운동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운동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운동은 꾸준함이 중요하지만 그 꾸준함은 무리 없이 반복 가능함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사이. 몸이 편안하다고 느낄 때까지 그 선에서 충분합니다. 둘째, 식사 직후 운동하지 마세요.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식사 후 바로 걷기만 해도 복부팽만, 소화불량, 심하면 어지럼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지나서 운동을 시작하세요. 셋째, 아침 공복에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특히 겨울철이나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몸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걷기, 자전거 타기, 체조 등을 하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에서의 준비 운동부터 시작하고 몸이 따뜻해졌을 때 외부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통증을 견디는 걸 의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노년의 몸은 통증에 둔감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다는 건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라는 몸의 메시지죠. 참지 마세요. 참는 것이 나를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이 나이에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고 단 한 걸음만으로도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부채가 됩니다.
당장 결과를 보려 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는 리듬으로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세요. 이제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몸이 들려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말할 겁니다. 이 속도가 딱 좋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당신의 삶은 이미 잘하고 있고 몸은 그 삶을 하루하루 버티며 지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몸에게 고마움을 전할 차례입니다. 그 고마움의 표현이 바로 내 몸에 맞는 운동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은 지키는 것이지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운동의 결과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진료실에서처럼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고맙습니다.